오버헤드 스트로크라고 하면 머리 위에서 치는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셔틀콕이 내 머리 위로 날아오는 모든 공에 대한 타구하는 방법을 오버헤드 스트로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 스트로크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립입니다. 라켓을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 손목을 쓸 수도 있고 손목을 쓰지 못하고 팔로 스윙할 수도 있으니까 그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립을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켓을 준비 그립이라고 하면은 이 검지의 이 부분이 그립의 넓은 부분에 닿아서 이렇게 쥐는 것을 준비 그립이라고 하고, 이거는 좌우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근데 포핸드 그립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살짝 약 한 45도 정도 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엄지가 밑에 있게 되고, 이 검지는 옆쪽 대각선 부분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손목을 회전할 때 엄지가 받쳐주고 이렇게 손목을 회전하기가 쉽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푸시할 때는 이 손이 더 돌아가서 그립의 좁은 부분에 검지가 닿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는 동작은 가능하지만 손목을 회전했을 때 이 라켓의 끝부분이 손목에 닿게 돼서 손목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포핸드 오버헤드 스트로크에서는 이 그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립을 이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동작으로 어떤 동작이 필요하냐면 어깨와 그 다음에 팔꿈치 그리고 손목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은 우리가 흔히 레슨 현장에서 동호인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동작이죠. 이런 동작.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동작은 손목을 회전하는 동작이 아니라 사실은 손목을 이렇게 꺾는 동작이죠. 옆에서도 보여드리면 이런 동작. 이러면 지금 이 근육의 움직임을 보시면 거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만으로는 사실은 정확한 파워를 내기 어렵고 스윙의 스피드를 높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손목은 회나라고 해서 이 전완근이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습은 보시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지금 스윙의 손목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당연히 헤드의 스윙 스피드가 더 빨라지게 돼서 더 빠른 파워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고 결국 어깨는 앞뒤로만 움직이게 해서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깨는 앞뒤로 움직이고 팔꿈치가 타겟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마지막에 손목의 회전을 통해서 타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스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버헤드 스트로크의 스윙을 하셔야지만이 스윙의 스피드와 파워를 같이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윙 연습을 이렇게 하실 때 대부분의 동호인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라켓을 잡은 손에 힘을 빼거나 몸에 힘을 빼고 릴렉스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쥐게 되면 근육에 긴장도가 생기고 경직이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힘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은 뭐냐면 라켓을 손에서 놓으시고 왼손으로 이 스윙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에 힘이 빠진 상태로 이 스윙의 궤적을 알게 되고, 이 스윙이 원활하게 됐을 때 그때 라켓을 가볍게 쥐고 스윙을 해보시면 힘을 뺀 상태로 이렇게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동호인들은 이렇게 라켓에 힘을 주게 되면 이런 스윙이 되죠. 당연히 어깨에 부상이 올 수 있고 팔꿈치 엘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을 빼고 왼손으로 연습하신 다음에 라켓을 가볍게 쥐면 이런 스윙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립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셔틀콕을 타구를 해야 하는데 이 타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동호인들께서 셔틀콕이 날아왔을 때
셔틀콕을 저쪽으로 상대방 쪽으로 멀리 보내거나 강하게 보내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셔틀콕을 타고 하는 것보다는 저쪽에 초점을 더 먼 거리에 초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윙은 이렇게 되죠. 하이 클리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이런 스윙을 하십니다. 스매싱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바닥에 꽂으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스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셔틀콕에 대한 비거리나 파워는 셔틀콕을 타고 했을 때 그 결과에 의해서 비거리나 파워가 발생하는 것이지, 셔틀콕을 저쪽으로 보내고자 해서 라켓을 팔로우 스로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공이 멀리 가거나 강한 파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법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어떤 느낌을 했으면 좋겠냐면, 셔틀콕을 타고 해야 하는데 셔틀콕에다가 이 라켓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타구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만약 타점이 여기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라켓을 던지기 위해서 셔틀콕을 바라보고 이렇게 던지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셔틀콕을 보지 않고 저쪽을 보기 때문에 임팩트의 위치가 타점과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립, 그리고 그다음에 탑법,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 이 모든 게 갖춰졌으면 이제 오버헤드 스트로크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오버헤드 스트로크를 어떻게 칠 거냐, 공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을 어떻게 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습할 건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이 클리어나 드롭샷이나 스매시나 백핸드 클리어나 어떤 이름의 기술의 이름들이라도 그 기술에 너무 중점을 갖다 보면 실제로 배드민턴을 하실 때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단순히 높게 보내겠다, 아니면 바닥으로 보내겠다, 낮게 보내겠다, 앞에 떨어뜨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 배드민턴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버헤드 스트로크를 전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작은 동작부터 큰 동작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라켓은 이렇게 드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핸드 그립을 잡아주신 다음에 팔은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세요. 들어준 상태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앞뒤로 스윙을 해봅니다. 좌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팔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도 손목의 회전만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원활해진다 라고 하면 이제 팔꿈치를 앞뒤로 살짝 움직여봅니다. 아까의 손목의 스윙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스윙의 스피드가 또는 가동성이 넓어지면서 파워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더 주고 싶으면 팔꿈치를 더 앞뒤로 크게 움직여보면 손목의 회전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팔꿈치만 앞뒤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파워는 더 늘어나고요. 여기에서 파워를 더 높이고 싶으면 허리의 회전까지 같이 쓰면서 해줍니다. 스윙은 역시 동일하게 아까 똑같은 회전 스윙을 하게 되는 거고, 손목의 회전을 쓰는 거고, 여기에서 나는 더 힘을 더 주고 싶다,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른발을 뒤로 빼고 한번 스윙을 해봅니다. 허리, 오른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보고요. 그럼 아까와 동일한 스윙이 점점 커지면서 파워가 높아지는 것을 느껴질 수 있고, 여기에 나는 이제 더한 파워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체중의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오른발을 디뎠을 때 왼발을 살짝 들고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면 이렇게 오버헤드 스트로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